안녕하십니까, 꾸롱삼입니다. 오늘은 현재 뷰노가 조정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4월 25일자로 진행된 컨퍼런스 콜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뷰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중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게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딥카스 단일 매출로 올해는 100억을 뛰어넘는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렁시티는 일본에서 올해 유의미한 매출이 좀 기대가 되고요. 내년 초에 24년 초에 미국 FDA 승인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딥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23년 말에 미국 FDA 승인이 기대가 되고요. 펀더스 AI 같은 경우에는 올해 3Q나 4Q 정도에 비급여가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올해 BEP 달성은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경영진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자릿수의 영업 손실을 예상을 하고요. BEP는 내년 정도에 달성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BEP 달성하고 내년에 꽤 괜찮은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여지가 생겼으니 이 부분을 주가에 녹이는 과정 속에서 지금 조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루닉과 뷰노에서 이제 뭐 기술력이라던가 그리고 앞으로 시나리오대로 됐을 때의 이 꿈의 크기는 이제 루닛이 더 크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모두가 아시다시피 지금 딥카스가 워낙에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좋지 않습니까? 이제 병원을 확장을 하고 있고 가파른 실적 성장이 이제 예상이 올해부터 이제 좀 가시화될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제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기술력과 이제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무조건 돈 버는 비즈니스 모델 이거를 선택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경영진의 마인드가 좀 이제 우리는 좀 돈이나 벌자. 아니 돈이나 벌자라고 하면 너무 좀 싼티나는 느낌이기는 한데 어떤 경영진이 자아 실현이 아니라 뭔가 얼른 흑자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그 수익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제 생각보다는 실적 성장이 조금은 슬로우한 것이 맞는데 근본적인 투자 아이디어는 좀 훼손이 된 것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제 그 지금 혁신 의료기기가 총 32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총 12개가 팔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의 뷰노 제품이 무려 4개다. 그리고 한 500개의 병원에서 우리의 제품이 사용이 되고 있고 우리는 논문으로 90편 정도의 논문을 제출했다.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레퍼런스가 있는 회사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아는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좀 빠르게 혹시 뷰노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빠르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작년 한 해까지 AI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인허가를 받은 게 140여 건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비급여 트랙으로 올라간 것이 작년에 하나도 없다가 드디어 2022년 5월에 이제 딥카스가 처음으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로서 비급여로 들어왔죠. 즉 병원에서 돈을 받고 이 기술을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메디컬 AI를 사업하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B2H죠. 그러니까 병원을 대상으로 우리는 영업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B2B로, 그러니까 어떤 뷰웍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이러한 엑스레이 장비나 디텍터 업체에다가 우리 소프트웨어를 이제 얹혀서 가는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B2H도 있고 B2B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커스터머에게 직접 하는 사실 그 하티브라는 모델도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B2C겠죠. 이런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사실은 B2H가 가장 큽니다. 예, 병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그 사이즈가 가장 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 심전도 이거는 하드웨어가 이제 껴 있는 건데 이제 심전도 측정 의료기기엔 이제 하티브를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그 잠깐 여기에서 뷰노를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뷰노의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7, 8가지 정도가 되는데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대가 되는 딥카스, 심정지 예측 AI 소프트웨어입니다. 의료진에게 16시간 전에 이 사람은 조금 심정지가 올 것 같아요 라는 어떤 이러한 알람을 좀 보내줍니다. 일 단위로 그 비급여로 돈을 받고요.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를 환자에게 요청을 하고 환자가 지불을 하면은 절반 정도씩 이제 그 병원과 뷰노가 나눠 먹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병원에 확장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뷰노에서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고 나름대로 앞으로 좀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이 체스트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흉부 엑스레이 영상을 이제 분석을 해 가지고 안 좋은 징후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는 이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B2H가 아니라 병원에다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기기 업체, 그러니까 이러한 엑스레이 장비를 만드는 기기 업체에다가 영업을 해가지고 그 기기 안에다가 이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나가면서 그 기기 한 대당 이 라인세스비 카피 하나당 이제 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독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 SaaS처럼 구독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기기 한 대당 이제 그 나갈 때마다 소프트웨어 피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렁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결절이 있는지를 탐지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올해부터 좀 유의미한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딥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MRI 영상을 분석하는 AI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그 뇌의 어떤 그 분석해서 어떠한 부피라던가 대뇌피질 두께라던가 이제 그 고강도 신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이제 그 수치적으로 제공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급여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가를 받고 있는 거죠. 건당 8만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이 8만원에서 이 8만원을 전부 다 뷰노가 먹는 것은 아닐 테고 일부를 아마 먹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딥브레인 AD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알츠하이머를 조기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래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에이지, 이거는 이제 이 성조숙중 아이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제 그 크로스 체크용으로 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카페에서 이제 분위기를 보면은 이 뷰노 AI로 아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당 한 5만원 정도이고요. 이것도 이 5만원을 전부 다 뷰노가 먹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절반 정도를 먹을 것 같습니다. 펀더스 AI는 이제 그 눈 뒤편을 찍는 이제 안저 촬영 기기에 어떤 그 영상을 분석해주는 그래서 이제 그 눈 질환을 이제 그 판단을 해주는 AI 소프트웨어입니다. 뭐가 많죠. 그 다음에 딥 ECG와 하티브라는 거. 이 하티브라는 것은 지금 요 제품들이 이제 하티브거든요. 이게 그 심전계, 혈압계, 체온계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나의 이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딥 ECG라는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만성 질환을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병원을 오지 않고 집에서 나의 질환을 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인 것이죠. 이거를 이 하티브라는 요 하드웨어를 올해 초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제품 설명 끝났고 이제부터 좀 더 면밀한 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딥카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병원에서 혈압, 맥박, 호흡수, 체온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 안에 이제 그 AI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측 알람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병원의 컴퓨터에다가 듀노가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 한 명이 일일에 얼마씩 이 병원에다가 비급여로 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작년 말까지 병원이 10개 돌파했는데 4월 초까지 지금 20개 병원이 뷰노 딥카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상반기까지의 목표는 25개 병원까지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속도를 보면은 한 30개 정도까지도 올해 상반기요. 그러니까 그 6월까지죠. 올해 상반기까지 한 30개 정도까지도 달성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뭐 이건 예측인 거고 지금 이 딥카스가 병원에 설치되는 속도가 꽤 빠르게 올라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를 하셨거든요. 월 매출은 작년 12월엔 한 3억 정도였어. 그런데 올해 상반기 안에 어떤 시기에는 그 2배에 육박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월 3억 정도였는데 월 6억 정도로 올라오는 시기가 올해 상반기 안에 좀 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딥카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다가 판매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구독형입니다. 그 병원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환자가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청구가 되는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쌓이게 되면은 매출이 계속 우상향 누적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이 뷰노 딥카스로 100억 한 초중반대의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100억 초중반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지는 아래에서 이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예를 들면은 뭐 딥카스 매출이 좀 이 정도로 올라와 줘야지 3억, 4억, 5억, 6억, 7억, 9억, 11억 이런 식으로 쭉 점진적으로 늘어줘야지
1년 전체를 합쳤을 때 한 13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형이고 병원이 쌓이면 쌓일수록 매출이 계속 누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뷰노가 한 2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을 하는 데에 이 200억 정도를 찍어주기 위해서는 딥카스로 이 정도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이 꽤 높죠. 뷰노에서 이제 다른 AI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보다 뷰노 딥카스의 비중이 꽤 높은 상황입니다. 높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뷰노에서 5월 한 중순쯤에 1분기 보고서가 나오시면은 꼭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딥카스로 매출이 얼마 찍혔는지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보셔야지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2분기, 3분기, 4분기에 얼마만큼의 이제 딥카스로 매출이 찍힐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속도를 그 추이를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추이를 파악을 하면은 올해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그 뷰노의 매출을 예상하실 수가 있으실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좀 1분기 보고서를 빨리 좀 보고 싶네요. 이제 이 딥카스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의 병동에 입원한 환자만 좀 적용되게끔 했는데 소아 환자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라는 논문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저번 주에 우리 중점적으로 논의했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이제 그 일반 병동 성인들 대상으로만 이거 딥카스 도용했는데 앞으로 이거 소아 병동에도 이제 그 확장할 거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중환자실로도 이제 확장할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 가지 활력증으로 이제 심정지 예측하던 기술인 기존 이거는 레거시 제품입니다. MEWS라는 이제 그 기존 제품은 오알람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거는 심정지가 오는 환자도 아닌데 심정지가 옵니다라고 잘못 알람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이제 그 딥러닝 기반의 이제 AI 솔루션을 만들었고 지금은 정확도가 꽤나 개선이 됐고 평균 16시간 전에 심정지가 오기 16시간 전에 의료진에게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딥카스의 매출 사이즈 마켓 사이즈는 한 2,500억 정도이고 올해 침투율은 한 6%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 이 6% 정도 들어가면은 딥카스로 매출 150억이죠. 그리고 이제 그 2025년까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기간이 25년 이제 7월 말까지거든요. 이때까지는 비급여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뷰노리즈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 뷰노의 딥카스가 완전히 어떤 비급여로 이제 이 제품을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평가 유예를 받은 상황 이것이기 때문에 25년 7월까지 임상 근거를 쌓아서 이 임상 근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꽤 괜찮은 소프트웨어 맞지요? 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출된 것을 보고 니네 괜찮네. 그러면은 니네는 이제 승인 하면은 이제 심평원에서 이제 비급여로 할 것인지 급여로 할 것인지 급여나 비급여로 하면은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러한 평가가 나중에 2025년까지 2025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여튼 조금 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2025년 7월까지는 평가 여부에 상관없이 여튼 비급여로 10,000원에서 15,000원까지는 이제 비용 청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제 이전 영상 뷰노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그 비급여로 매출을 했는데 이게 일단 병원에서 매출 발생시키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우리한테 일부를 정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 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 국내 B5 병원 그리고 빅10 정도 되는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쌓이고 있다. 우리 추후 중환자실까지 딥카스 확장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스트 엑스레이는 지금 엑스레이 장비 만드는 회사랑 이제 손 잡고 우리 소프트웨어를 그쪽 장비에다가 막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렁시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는 조금 정책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일본에서 지금 우리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회사와 같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소니의 자회사인 M3 업체인 여기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이 M3 업체와 이제 그 팍스 회사이니까 팍스 회사라면 이제 그 의료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죠. PSP라는 팍스 회사와 함께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렁시티는 한 번 촬영할 때마다 400엔의 보험급여가 이제 결정됐다고 합니다. 한 4,000원 정도가. 그래서 이 렁시티는 올해부터 일본 시장에서 꽤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모션도 좀 빨리빨리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프로모션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우리는 루닛에 비해서 해외 매출 비중은 1대 9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앞으로 여기 올릴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렁시티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인 MGH랑 같이 임상시험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24년 초쯤에 FDA 승인 기대하고 있어.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루닛이든 뷰노든 딥노이너든 뭐 JLK든 뭐 이러한 의류 A 회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해외를 뚫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마켓 사이즈도 그렇고 어떤 정책적으로다가 밀어주는 분위기가 요즘은 좀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또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튼 매출을 해외 쪽에서 빨리빨리 발생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딥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가를 받고 있어. 그런데 이제 서서히 시장에서 확장할 거야. 이 딥브레인도 FDA 승인 이제 기대하고 있고, 딥브레인은 렁시티보다 좀 빠릅니다. 23년 말에 미국 FDA 승인 기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딥브레인 AD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알츠하이머 예측 소프트웨어였죠. 이거는 지금 원래 기존에 이제 이 알츠하이머 진단을 위해서는 이제 한 번에 1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방사선 노출이 심한 검사가 있었거든. 그런데 우리 딥브레인 AD가 이러한 것을 좀 대체할 수 있는지 임상 시험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임상 데이터가 잘 나왔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알겠죠. 그래서 하여튼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논문이 출판이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 에이지 같은 경우에 이제 뼈 나이를 측정하는 이 본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400개 병원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는 한 500개 정도까지 확장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펀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저 질환을 이제 그 측정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3Q나 4Q 정도의 비급여 트랙으로 올라갈 확률이 있어. 지금 정말 그런데 요즘 이제 그 의료 AI 기기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그 좀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스탠스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유관기관이나 대통령실에서 혁신 의료기기에 한해서 비급여나 가산수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라는 방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개발 5개년 계획 발표되면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5개년 계획 발표되면서 꽤나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급여 트랙으로 되면은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의료 AI 소프트웨어 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병원에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 또는 비급여로 지정을 돼줘야지 그거를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펀더스 AI를 팔려면은 빨리 비급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 되면은 우리 빨리빨리 병원 안과 쪽에다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도입시킬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 사항이니까 이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은 렁시티는 이제 일본에서 유의미한 매출이 올해 나올 거야. 그리고 24년 초쯤에 미국 FDA 승인 기대하고 딥브레인은 23년 말 미국 FDA 승인 기대되고 펀더스 AI는 23년 3Q, 4Q 정도의 비급여 트랙이 기대가 돼. 그러니까 23년에 꽤 기다릴 법한 이벤트가 꽤 있기는 한 겁니다. 이건 24년 초긴 하지만 자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실적 관련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그 22년에 비해서 두세 배 성장할 거야. 두세 배, 세 배면은 한 240억 정도고 두 배면은 한 120억 정도인데 한 200억 가까이 200억 가까운 매출을 기대하며 영업 손실은 100억 안쪽으로 지금 이거 IR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코멘트 그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100억 영업 손실은 한 100억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할 거야. 이제까지는 의료 AI 회사에서 200억 가까이 매출을 일으킨 사례가 없고 단일 제품으로 100억 이상의 매출을 일으킨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으로 그런 고지를 밟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내년에는 BEP를 돌파할 거야. 이때 그러니까 25일 날 사실 그 주가 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코멘트 나오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컨퍼런스 콜 들으시면서 이제 그 매매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예, 컨퍼런스 콜 들으면서 플레이 하시는 분들 있으신데 이 코멘트 나올 때 주가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올해 BEP 달성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 투자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분위기가 BEP 달성은 힘들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영업 손실도 한 자릿수가 아니라 한 뭐 두 자릿수 후반 그러니까 막 50억에서 한 80억 정도 영업 손실 날 것 같다라는 사실 뉘앙스긴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영업 손실이 100억 안쪽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100억 안쪽이라. 그러니까 영업 손실도 그러니까 두 자릿수 후반 정도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좀 매도를 하고 나가시는 것 같았다라고 저는 좀 느꼈습니다. 자, Q&A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매출의 계절성은 없는지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이제 뷰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계절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뒤로 갈수록 여기서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되게 상저하고로 되게 계절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계절성 같은 거는 없어. 그런 계절성 같은 경우에는 없고 단지 이제 그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행하고 있었던 어떤 정부 과제가 마무리된다라던가 어떤 라이센스 아웃이 발생하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연말에 마지막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때 일회성 매출들이 좀 잡히면서 매출이 좀 크게 점프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는 다양한 AI 소프트웨어 솔루션 관련해 가지고는 계절성이라는 것은 조금 있기가 힘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정부 과제 매출이 한 10억 이상 정도, 이건 일회성이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 매출도 한 25억 정도가 발생을 했었다. 그러니까 일회성 매출로 한 35억 정도가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러한 일회성, 산발성 매출보다는 좀 질 좋은 매출, 그러니까 구독형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사스 형태의 매출을 많아지게끔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좀 그 매출 계획은 혹시 상장 시점과 변동이 없는지? 당연히 변동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증권 보고서 기준으로, 증권 신고서 기준으로 보면은 맨 처음 기준은 맨 처음 계획은 22년 매출 목표가 204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뭐 204억 당연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상장 시점과 매출 계획은 변동이 없지 않고 있고 한 1년 정도씩 뒤로 밀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204억이라는 숫자는 올해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BEP가 260억에서 270억 정도인데 그래서 내년 BEP 달성하고 영업이익 흑자 전환하도록 노력할게. 올해는 매출 100억대 이상으로 올려서 유의미한 매출을 올리고 비용 구조를 개선하면서 영업 손실을 100억대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자, 계속 약간은 그런 게 있죠. 일단 첫 번째, BEP가 제가 생각한 수준보다는 조금은 높아졌더라고요. 저는 200억 초반대인 줄 알았는데 200억 후반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올해는 매출을 100억대 이상으로 올리겠다. 200억대 이상으로 올리겠다가 아니라 100억대 이상으로 올리겠다라고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만일에 100억대 이상이라고 하면은 100, 뭐 90억, 100억 후반대 이렇게 나오면은 BEP가 잘하면은 거의 100억 영업 손실이 BEP래. 영업 손실이 거의 뭐 마이너스 100억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여튼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00억 밑으로 떨어뜨리겠다라고 목표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년 매출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튼 흑자 전환할 거야. 딥가스 매출 비중이 한 70, 우리가 이거에 대한 거를 제가 아까 위에서 딥카스로 한 올해 전체 매출의 한 60%에서 한 70%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0억이지 않습니까? 올해 매출 예상이. 그렇기 때문에 한 120억에서 한 130억 정도는 딥카스에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내 매출과 해외 매출의 수익성 차이는 있는지 그런 거는 없어. 하지만 해외에서 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인지도가 조금 적으니까 좀 프로모션 같은 거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은 비용이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1년에 비해서 22년에 3배 성장했고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2~3배 성장했고 그래서 한 200억 찍고 내년에는 이제 그 뭐 2~3배까지는 아니고 배수 성장까지는 조금 힘들고 아주 높은 퍼센테이지의 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5년에는 24년 영업이익에 한 30~40% 정도의 성장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렇게 좀 적어 놓은 겁니다. 이게 맞을지는 당연히 아무도 모릅니다. IR 담당자분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적어도 뷰노에서 계획하고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수준은 지금 이 정도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뭐 우리 제품들이 이제 가산수가나 비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 이제 펀더스 AI도 올해 2Q 또는 3Q에 매출 이 비급여로 통과 가능하다라고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해외 매출만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배 정도 이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루닛보다는 좀 작은데 한 25년 정도 되면은 7대3이나 6대4 정도로 해외 매출 비중이 꽤 올라오지 싶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매출 가이던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200억을 뛰어넘는 200억이 아니라 100억을 뛰어넘는
그리고 영업이익 100억 밑으로 영업 손실 100억 밑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러한 가이던스. 이러한 가이던스에는 FDA 승인 후 발생하게 된 매출은 포함이 된 거야? 라고 이제 여쭤보신 건데, FDA 승인과는 별개로 국내와 일본 통해 가지고 올해 200억 정도 되는 수준의 매출은 달성할 수 있다. 이제 FDA 승인에 대한 부분은 내년 매출 상승 부분부터 좀 반영이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은 지금으로서는 없다. 자, 마무리됐고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딥가스는 이제 100억 제 생각에는 한 초중반 정도 되는 이제 매출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렁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유의미한 매출이 기대가 되고 24년 초에 미국 FDA 승인이 기대가 됩니다. 뭔가 이벤트가 많습니다. 렁시티 같은 경우에는. 딥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23년 말 미국 FDA 승인이 이제 기대가 됩니다. 펀더스 AI는 23년 3Q나 4Q 정도의 비교 배틀에 올해 BEP 달성은 힘들어 보이고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이 좀 기대가 된다. 내년 BEP 달성이 목표이니까 올해는 좀 BEP 달성이 힘들구나. 내년에 저는 한 세 자리 정도 가까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건데 근데 그 정도도 조금은 내년에는 또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좀 그 매출 가이던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조금 슬로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좀 이 부분을 주가에 녹이는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